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가상세계 및 메타버스에서 블록체인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발표를 맡은 해시드의 파트너 김균태라고 합니다. 앞으로 10년은 저희 인류 문명에서 굉장히 크고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될 겁니다. 거의 인류의 역사상 큰 변곡점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 선사시대 때부터 보면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사실 다 먹고 사니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렵 시대 때는 동물들 사냥해서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요. 현재 시대에는 사람들은 결국 먹고 사니즘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아 실현보다는 일단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로봇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AI 기술도 발전을 해서 많은 일자리들, 사람들을 대체하는 문제들이 빠르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듯이 가치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해왔던 경제를 팽창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문제의식으로 남습니다.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가 화성으로 가자, 우주를 개발하자라고 하는 데는 그동안 지금까지 발전시켜왔던 우리 지구 그리고 자원이 한정적이고 이 한정적인 자원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 새로운 가치, 새로운 경제를 팽창시켜야 할 목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는 탐험과 경쟁, 교역을 계속해서 반복해오던 과정이었습니다. 과거 콜럼버스 시대 때도 그랬듯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신대륙에서 후추 같은 새로운 물자를 구경제로 갖고 와서 구경제를 더욱 부흥시키는 이런 교육 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지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나누는 데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가장 가까운 곳에 신대륙이 있죠. 가상세계라는 신대륙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 머리를 땅 때렸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보다도 가상 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상 세계의 경제에 훨씬 더 몰입해서 현실 경제보다도 더 큰 경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나타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였습니다. 근데 가상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가상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시면 일시적인, 실제가 아닌 하는 단어들이 항상 사전에 사전적인 의미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 존재하는 것과 가상에 존재하는 것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일단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가상세계에서 어벤져스 영화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 타노스가 핑거스냅 한 방으로 우주의 절반을 날리는 듯이 가상세계에서는 서버 혹은 서비스, 가상세계에 있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가상세계에서 많은 자원들을 하루아침에 서버가 날려버릴 수 있고 운영자가 날려버릴 수 있다는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게임 서버가 갑자기 셧다운돼서 게임 서버에 접속할 수 없는 일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해킹을 당해서 여러 경제적인 손실이나 정보의 손실 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현실 세계에서는 가령 아이스크림이 상온에 그대로 두면 아이스크림은 녹는다라는 건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진다라는 것들을 다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컨퍼런스장 안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바깥에 나가서도 똑같이 아무런 저항 없이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대기업들을 많이 신뢰하지만 저희가 실제 생활을 지배하는 물리법칙, 뉴턴 물리학이나 자연법칙만큼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상세계에서도 이런 프로토콜, 자연법칙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야만 현실 세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상세계의 경제생활을 누리거나 저희가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상세계에서의 이 프로토콜, 자연법칙에 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블록체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콜이 비로소 마련이 되면
본인에 대한 아이덴티티, 자아가 생길 수 있고 가상세계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결국에는 문명이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표는 저희 해시드가 투자,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인베스트먼트 티시스와 관련되어 있는 장표인데요. 결국 미래의 궁극적인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퍼블릭 블록체인에는 몇 가지 특성이 존재를 하는데요.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신뢰성이고요.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되어 있고 여러 노드들이 아무런 허가 없이도 네트워크에 조인해서 노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특정한 단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중앙화된 단체를 믿지 않아도 이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개방성인데요. 마치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여러 개발자들이 기존에 존재하던 소스코드를 가지고 와서 자기만의 로직을 추가한 후에 추가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듯이 블록체인에 대한 데이터들과 모든 정보들은 다 공개되어 있고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로직도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방성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 개발자들이 자기만의 서비스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상호 운용성인데요. 상호 운용성이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서로 다른 회사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까지는 일종의 사일로처럼 고립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자기들만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구축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라는 인프라가 존재하면 여러 회사들 또는 개발자들이 본인들이 만드는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들을 다른 서비스들과 상호 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있는 데이터 또는 스마트 컨트랙의 로직이 다 공개되어 있는 특성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결합성인데요. 결합성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존재하는 누군가 서드파티 개발자가 올려둔 오픈소스 공간에서 존재하는 컴포넌트나 소스코드 같은 것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존재하는 기능을 자기만의 기능에다가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결합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활용하면 다양한 것들이 메타버스 혹은 블록체인 게임에서 가능해지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옛날 리니지에서 개경주장이 있었어요. 이 개경주장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약간 전당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개경주에 뭔가 배팅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이 7강짜리 무기를 너한테 맡기고 나 좀 돈을 임대해줘 라는 기능을 사람들이 다 수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NC소프트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달라고 해도 NC소프트는 자체적인 개발 일정이 있고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개발을 해주지 않았고요. 결국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매뉴얼하게 가상세계에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컨트랙과 블록체인처럼 많은 데이터들과 로직들이 이미 다 공개되어 있다면 개발자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개경주장 옆에 있는 전당포 역할을 하는 기능들을 만들어서 기존 서비스에 녹여서 그대로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리니지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곳에서 누군가가 플레이어 킬러라고 부르죠. 내가 월드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누가 나를 죽였어요. 그때 나를 죽인 이 사람을 찾고 있고 나는 이 사람을 만약에 누군가가 잡아준다면 내가 현상 수배를 해서 수배금을 얼마만큼 잡은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기능도 서드파티 개발자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서 기존 서비스에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운용성을 또 적용을 해보면요. 기존에는 각각의 회사들이 갖고 있는 IP를 서로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의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 장면에 건담이랑 각종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막 서로 전쟁하고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미래를 상호 운용성, 스마트 컨트랙과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그런 미래도 가상 공간에서 구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큰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상 세계에 대한 경제는 이미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이 2018년도에 영화가 나온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가상 세계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마인크래프트는 월간 사용자 수가 약 1억 3천만 명 정도가 되고 로블록스는 월 사용자 수가 약 1억 5천만 명에 이르는 굉장히 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로블록스는 로블록스 게임 플랫폼 안에 누구나 게임 로직과 크리에이션, 아키텍처 그리고 캐릭터들을 만들어내서 올리고 그를 통해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구축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포트나이트는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세계적인 가수가 가상 세계에서 콘서트를 열었었는데요. 유니크한 유저 수로 한 2,700만 명 정도가 그 해당 콘서트에 접속을 해서 콘서트를 즐겼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한 블록체인 게임 회사들도 많아지고 있고 다양한 메이저 벤처 캐피탈들 또한 이런 블록체인 게임 회사에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데펄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데펄랩스는 크립토키티와 NBA 탑샷이라는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약 3조 원 이상이고요. 메이저 VC들에게 약 3천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는 엑스인피니티라는 게임은 최근 A16Z가 이 회사 안데르센 호로이츠가 이 회사의 투자를 리드했고 기업 가치는 약 3조 원 이상에 육박을 하며 벌써 1,5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제드런 같은 게임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기업 가치가 1,000억 원 이상의 2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요.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안데르센 호로이츠나 벤락, 유니온 스퀘어 벤처스, 어컴플리스 같은 회사들이 다양하게 블록체인 게임 회사와 메타버스와 관련된 회사들의 투자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엑스인피니티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엑스인피니티가 작년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졌을 때 4월 달 필리핀에서 실직률이 일시적으로 한 17.6%, 다시 말하면 약 72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은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필리핀 국민들이 어떤 캠페인들을 벌였냐면요. 우리가 일자리를 잃었지만 집에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같이 이겨내자. 그러면서 각자 집에서 엑스인피니티라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온라인 공간인 SNS에 올리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저 캠페인이 국민적인 캠페인으로 번졌고요. 저 필리핀에서 엑스인피니티라는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서 월간 벌어들이는 개개인의 수익이 약 100만 원 정도를 초과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엑스인피니티의 유저 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늘었는데요. 엑스인피니티는 현재 엑스인피니티 게임 안에서 저 작은 캐릭터들, 엑시 캐릭터들을 다 NFT로 발행하고 사람들끼리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열어주었는데요.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된 누적 총 거래액은 현재 약 2조 5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누적 매출은 약 1조 원 가까이 육박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 새로운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다 열려있는 자세로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이 경제 생태계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NFT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 회사들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NFT 게임의 3대장이라고 불리는 디센트럴랜드, 엑스인피니티, 샌드박스의 토큰 시가총액들은 각각 약 2조 원, 35조 원, 그리고 한 2.5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메타버스 혹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관심이 꼭 새로운 신생 회사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픽게임즈, 아까 말씀드렸던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을 개발한 에픽게임즈의 CEO인 팀 스위니는 이런 말을 했어요.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다. 사람들은 메타버스에서 일을 하거나 게임, 쇼핑 등을 하면서 앞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메타버스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테크 회사들 또한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대표인 젠슨 황은 작년에 기조연설에서 메타버스가 온다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수행한 바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는 약 5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서 전 세계에 있는 메타버스 게임과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들에 활발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네, 현재 한국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면 메타버스 또는 블록체인 게임에서 꼭 필요한 NFT라는 것이 게임에 들어가면 저렇게 막고 있습니다. 규제를 다양하게 지금 막고 있고 NFT나 블록체인 게임에서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토큰이나 NFT,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 지금 한국 정부의 규제 상황상 이들을 쉽게 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이해는 가는데요. 일단 두 가지 면에서 저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한국은 어쨌든 전향적인 자세로 열려있기보다는 새로운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낼지 일단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부터
하는 문제가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게임을 여전히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건 애들 놀이터, 애들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의 새로운 생활 양식을 만들어줄 수 있고 게임을 넘어서서 쇼핑, 새로운 인터넷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무궁무진한 새로운 영역입니다. 이런 새로운 영역에서 가뜩이나 내가 애들 공부 안 하고 게임하는 거 싫은데 이 게임을 하는데 여기서 돈까지 벌어? 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규제 때문에 아직까지 메타버스 혹은 NFT를 이용한 블록체인 게임이 뜻을 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 기조연설에서 많이 말씀드렸듯이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과 NFT는 새로운 트렌드고 이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더 지대해지고 있습니다. 메이저 VC들도 뛰어들고 있고 새로운 게임 회사들이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 그리고 업계 관계자분들께서 서로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하셔서 좀 더 글로벌한 트렌드에 맞춰서 발맞춰서 한국 블록체인 메타버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